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왔죠. 주간으로 따져도 막 1% 오르고 막 서울 아파트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출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LTV를 상향을 했습니다. 지역불문 70%, 생애 최초는 80%, 1주택자는 대출한도 6억 제한을 폐지를 했고요. 일시적 2주택 가진 분들도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가지신 분들은 규제지역 LTV 30% 허용이고요. 비규제는 60%로 전과 동일하게 책정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무주택자, 생애 최초 무주택자 분들은 LTV 특례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규제지역 70% 및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고요. 1주택자는 추가주택 주택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처분 기한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처분하지 않고 이 기간이 넘어오게 되면 대출금을 바로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원칙적으로 아예 차단을 해놨습니다. 네, 신축 아파트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있으신데 이번에 어떻게 분양받고 나서 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종전하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 중도금 대출이 이제 잔금 대출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6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 이게 잔금 치르려고 할 때 처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예 원천 차단됐습니다. 그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대출 상품이 어떤 게 이제 존재하고 없어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어떤 게 있나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7월달 기준 공식 자료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로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정책대출로 나온 상품인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보금자리로는 3.6억 원 기본에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4억 원까지, 생애 최초는 4억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LTV는 최대 70%, 규제지역은 60%, DTI는 최대 60%, 조정지역은 50%로 책정됐습니다. 금리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3.95에서 4.5%, 우대금리는 3% 초중반으로 책정됐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2.5억 원에 생애 최초는 3억 원, 신혼 다자녀는 4억 원까지 나옵니다. LTV 역시 똑같은데요. 최대 70%고 생애 최초는 80%로 좀 높여놨습니다. DTI는 최대 60%로 책정됐습니다. 금리는 2.85에서 4.15%, 우대금리는 2% 후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은 무주택자는 잔금대출 최대 6억 원까지, 중도금은 기존 규정대로 나오지만 잔금대출 과정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이번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 그 다음에 6억 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대출 규제를 발표를 했죠.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FAQ를 문서로 정리해서 기자들한테 배포하겠는데요. 관련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 추진 배경으로는 가계대출을 줄이겠다.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지금 총량에서 절반 줄이겠다고 하니까 어찌됐든 대출해주지 마라 이거고요.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실수요가 아니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명시해놨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 6억 원 한도를 둬서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혀놨습니다. 규제지역 추가로 지정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야겠다 라고 써놨거든요. 이제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과열된다 하면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기한 6개월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 그것도 많이들 물어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금융위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이 돼서 쉽게 말하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조치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는 점도 덧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은
기존 대출 규제가 이전 종전의 대출 규제가 아니라 요번에 새롭게 발표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이제 대출금 증액 없이 같은 은행 내에서 만기를 연장한다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이 변경되는 재약정, 재자행 똑같은 은행에서 대안대출 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써놨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세제, 대출,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나뉘는데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집값 잡겠다고 세금은 손 건들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 같은 기조는 요번 그 대선에 당선되시고 나서도 똑같이 유지가 지금까지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세금 개편, 세제 개편은 없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는 이번에 발표를 했고 공급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이제 서울 인근에 신도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질의들이 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에 기자회견 하면서 4기 신도시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발표했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빠르게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 차원에서 빠르게 이제 공공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기 신도시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18만 가구 정도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청약 들어간 게 6천 가구도 안 돼요. 18만 가구에서 6천 가구도 안 되니까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공급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라고 밝혀셨는데 그런 의지가 또 느껴지는 게 국무회의에 LH 기관장도 들어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각 지역구 근처에 보면 주민센터들 있잖아요. 그 주민센터들을 다시 지으면서 저층부에는 주민센터를 놓고 위에는 이제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공급한다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짚어볼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리츠 프로젝트 리츠를 해가지고 리츠가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리츠가 지어진 자산을 인수를 해서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배당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리츠가 아예 시행부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공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한테 이제 투자금을 걷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2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출 관련 변경 사항을 짚어봤고요. 앞으로 현장의 정책들에 대해서 나오는 즉시 바로 분석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